우리가 앞에서는 엔진이랑 그 다음에 실제 배가 요구하는 출력이랑 서로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엔진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선택하고 NCR을 고려해서 회전수를 뽑아낸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제 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면은 실제 배에서 요구되는 출력은 아니면 동력은 어떻게 추정하냐라는 문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아직 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저항추진 수업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에서 조금 더 진행하는 걸로 보시죠. 우선 우리가 다루는 배는 아프라막스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의 뭐 저항 능력이라거나 추진 성능이라거나 그런 거는 다 그 조선소 나름의 정보이기 때문에 밖에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라막스의 뭐 출력이라거나 엔진은 정도는 좀 찾아볼 수 있었죠. 우리가 이미 실적선에서 봤으니까. 엔진은 그런데 요런 엔진의 선체로의 동력이나 프로펠러를 뭘 썼냐 그런 거는 뭐 원칙적으로 공개를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는데 잘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정보를 쓰기가 어려운데 연구 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프라막스는 아니고 VLCC예요. 그래도 뚱뚱한 건 비슷할 테니까 비슷하겠거니 하고 그거 성능을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항추진 수업에서 했겠지만 제가 가르쳤겠죠. 선체 동력 성능을 볼 때는 저항을 먼저 보시고요. 추진 성능, 추진기의 성능, 단독 성능을 보시고 상호작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다 조합을 해줘야 실제 배의 저항 추진 성능이 나오거든요. 우선 저항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뭐 한다면은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5월 중에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 실험은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종합설계 수업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한다고 정확히도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는 포기. 경험식을 주로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항추진 수업에서 아마 경험식 제가 소개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만큼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이번 수업에서도 어느 정도 소개는 할 겁니다. 그럼 경험식은 주로 뭐를 추정하냐면은 저항추진 수업에서 얘기했던 잉여저항을 추정을 하죠. 나머지는 계산식으로 나오는 거고 잉여저항만 뭔가 추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배 전체의 저항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체와 추진기 상호작용도 원래는 모형 실험을 갖고 해야 되는데 모형 실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체 추진기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있습니다. WS 반류비, T 추력 감소비, 에타 R 상대 회전 유열. 이거 세 가지를 그냥 유사한 배에서 추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사한 배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값을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WM하고 WS인데 WM은 모형 스케일이라서 쓰면 안 돼요. WS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진기 효율은 추진기 자체의 단독 성능인데 이건 추진기 설계를 해야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 라는 게 있고요. 혹시 뭐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케이블 CC에 대해서 62%라고 써져 있네요. 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프로펠러 설계라면 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효율이. 왜냐면은 추진기 설계하는 방식이 좀 옛날 데이터를 쓸 거거든요. 뭐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해 보시죠. 우선 저항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배 전체의 저항인 RTS예요. 여기에다가 배 속도를 곱하면은 유효동력이 나옵니다. 근데 RTS는 어떻게 구하냐? CTS라는 전 저항계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2분의 1 노 V제곱 실제 배속도예요. 그 다음에 배의 침수 면적이 나오겠죠. 이걸 곱해주면 나옵니다. 그럼 CTS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식으로 구하고요. CFS, CA, CAA는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거든요. 식이 다 있어요. 근데 CR이 문제예요. CR은 파도를 만드는 조파저항 관련된 값이고
그건 배 설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되게 민감한 값이에요. 뭐 우선은 그렇다라고 겉만 좀 줬고요. 이거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는 소금물 밀도니까 1025 kg/m 세제곱 이겠고요. VS는 14.5노트잖아요. 근데 미터/세크로 바꿔야 됩니다. 0.5144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배의 침수 면적이 중요한데, 아직 선형이 없는데 어떻게 침수 면적을 구하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회기 분석식에서 있습니다. 이 추세선에서 구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아프라막스는 침수 면적이 이 정도 나와요. 그럼 우선 그걸로 써봅시다. 실제 배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다면 이 값이 바뀔 수 있는데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 정도 이해하고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배의 저항 구할 수 있고요. 원래는 속도별로 배 저항을 구하셔야 돼요. 뭐 속도별로 구하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CR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여기 수업 자료에서는 그냥 푸르드수 가지고 쓰는 추세선 하나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설계 푸르드수만 알면은 CR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 선형이랑 상관없잖아요. 푸르드수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고,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은 거가 배 설계 형상값들을 가지고 잉여저항 계수를 찾는 좀 더 자세한 식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제대로 CR을 한번 구해보세요. 얘랑은 좀 다르겠죠. 비슷하긴 할 텐데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뭐를 구했냐? 유효 동력을 구한 거예요. 유효 동력 아까 저항 곱하기 배속도로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추진기랑 상호작용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추진기와 상호작용 문제를 다루면은 전달 동력이 나옵니다. 그럼 전달 동력은 PT. 거기에다가 0.99분의 1을 해주면은 그게 PB. 그 다음에 PB에 대해서 1.15를 곱해주면 걔가 뭐가 돼야 된다? NCR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우선 뭐야 이거? 모르겠으니 치워놓읍시다. 이러면 지워지네요. 우선 전달 동력은 마지막에 구할 거고, 요거 세 개를 구해야 돼요. 삼각 효율이라는 거는 베타 H 1 빼기 오메가 S 분의 1 빼기 T인데, 앞에서 참고할 배를 드렸죠. 그 값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항 추진 교과서에 보면 추세선이 있거든요. 작년도 저항 추진 책 말고 그 전에 저항 추진 책인데, 선박의 저항과 추진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올려놓을 걸 그랬네요. 하여튼 나중에 따로 올릴게요. 이 책에서 보면은 그림 여기 있고, 여기 추세선에서 T와 WS 구하는 거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은 WM 갖고 그린 거기 때문에 저항 추진에서 배운 대로 레이놀드 수 참고해서 WS로 확장해야 됩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성각 효율은 1.1에서 1.2 정도가 나와요. 상대 회전율은 일반적으로 1% 이내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할 배 값 그대로 쓰시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추진기 단독 효율만 알면 되겠네요. 그 정도 됐습니다. 이 잉여저항 구하는 잉여저항 계수랑 이런 거 실제로 구하는 자세한 내용은 뒤쪽 나중에 좀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모든 조언이 알만한 내용은 이 정도고, 이제 상세하게 진짜 구해서 여러분들 숫자가 맞냐 틀리냐 그런 거 비교할 내용은 저항 추진 파트를 맡은 사람들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선 초반에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만 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추진기 단독 성능만 얘기하면 됩니다. 추진기 설계는 뭘로 할 거냐면은, 여기 가시면 옛날에 네덜란드 연구소에서 만든 시리즈 프로펠러가 있거든요. 프로펠러를 설계값을 조금 바꿔가면서 여러 개를 뭐 테스트도 하고 수치 해석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펠러가 짠 하고 설계로 나오거든요. 그거 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거기에서 설계를 하려면 우선 프로펠러 지름을 알아야 돼요. 날개 수랑. 프로펠러 지름을 계산하는 식은 뒤에서 할 거고, 날개 수는 아직 3개 하지 말아보죠. 한 4개 정도로 먼저 해봅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집어넣는 뭐 다른 치수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뭐 몇 가지는 기존 프로펠러 참고하셔도 되고, 확장 면적비라고 해서 프로펠러에 이 면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래는 추진기 캐비테이션을 고려를 해서 확장 면적비는 작을수록 좋아요, 원래는. 근데 작으면은 프로펠러 캐비테이션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식이 있기는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고민을 하시고, 우선은 그냥 참고할 프로펠러의 설계값인 0.431을 넣어보죠. 잠깐 이거 아마 클릭 안 될 텐데. 실제로 설계하는 사이트에 한번 가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조금만 이 슬라이드까지만 하면 추진기 끝나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B시리즈 프로펠러 설계하는 거 실제로 보여주면 될 것 같네요. 우선 추진기의 지름은 일반적으로 최적 지름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이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PD는 우리가 아까 SMCR에서 90% 곱하고요. 그럼 NCR이죠. 그 다음에 해상여유 감안해갖고 나눠줘야 되겠죠. 그걸 하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N은 엔진 회전수인데, 지금 NCR에서 엔진 회전수, NCR이 아니지. 여기 전달 동력에서 엔진 회전수잖아요. 그러니까 SMCR에서 여러분이 PD까지의 그 비율의 3분의 1에다가 원래 SMCR에서 회전수 있죠. 이걸 곱해준 게 여기 N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최적 지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최적 지름이 있고, 프로펠러 설계할 때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요. 프로펠러가 배 제일 밑바닥보다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선체까지 너무 가까워도 프로펠러가 돌면서 발생하는 압력 변동이 선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거 안 좋아요. 위아래 간격뿐만 아니라 앞뒤 간격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앞뒤 간격도 선체랑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도저히 못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프로펠러를 날개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뒤로 좀 기울어지게 하는 거를 우리가 레이크라고 하거든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근데 주면은 조금 프로펠러가 뒤로 누우면서 선체랑 프로펠러 거리가 벌어지니까 소음에서 조금 유리한 값은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러면 프로펠러의 간격은, 선체와 프로펠러 간격은 뭐를 기준으로 정하냐? 거기에 대한 식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프로펠러 배치가 선미해져야 된다라는 게 나올 거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던 대로 B시리즈 프로펠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돼야 될 텐데요. 여기 사이트고요. 들어가셔서 여기 디자인 툴이 있거든요. 지오메트리 툴은 여러분들이 모든 형상 정보를 다 정해주는 건데, 그건 설계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 툴로 가시면은 뭐락모락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좀 확대를 할까요? 이렇게. 여기 왼쪽에 보면은 뭐 있죠? 프로펠러 지름은요, 아까 최적 지름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7m 정도 나올라나? 정확히 몰라요, 저도. 흘수의 한 반절 정도가 일반적이니까 8m 정도 될 것 같네요, 왠지. 그 다음에 날개는 4개. 그 다음에 확장 면적비 아까 0.43 정도로 한다고 했었죠.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많이 확대가 됐네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레이크는 우선은 0도로 해보죠. 조금 줄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그 전달 동력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대충 계산하면 한 10,000kW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다음에 RPM도 대충 계산하면 한 7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비는 1로 해야 돼요. 그래야 프로펠러가 엔진이 바로 연결이 돼서 엔진 회전수가 프로펠러 회전수가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밑에 또 있구나. 배 설계 속도는 VS는 설계 속도요. 14.5노트로 갈 거고, 웨이크 넘버는 프로펠러에서 속도가 얼마나 느려졌냐거든요. 아까 0.3 정도였죠. 그 다음에 이건 소금물 밀도니까 너무 그냥 두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음 칸을 누르면은 얘가 설계를 합니다. 뭐 나왔겠죠. 잘 설계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러면 곤란한데? 이게 효율이거든요. 근데 효율이 지금 거의 0에 가깝게 나왔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된 줄 알았는데 OK란 글자를 믿는 게 아니었죠. 아마 엔터를 안 누르고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엔터를 하나씩 치고 넘어갑시다. 성실하게. 아까 1000이 아니라 이게 오타였나요? 나중에 동영상 보면 알겠죠. 엔진 RPM 70으로 했고 기어 레이쇼 1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바뀔 거 없는 것 같네요. 다시 해보죠.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뭔가 보여주면서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앉아서 한 번씩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입력을 몇 개를 덜 한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설계됐고요. 효율은 우리가 설계한 점에서 얘가 작동하는 점에서 효율입니다. 61% 정도 뭐 적절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CB는 얼마고 이때의 PCB는 얼마고요. 프로펠러 추력이 얼마라고 나왔거든요. 추력이랑 저항이랑 기본적으로 서로 값이 맞아야 되겠죠.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날개는 30톤. 재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한 번 더 넘어가면은 다음 스텝 넘어가면 CAD 파일로 생성되는 거예요. 지금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프로펠러 날개가 좀 뒤로 누웠죠. 오른쪽으로 좀 누운 것 같잖아요. 그게 레이크예요. 아까 제가 레이크 0도를 뒀으면은 프로펠러 날개가 좀 똑바로 서는 쪽으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값을 다시 아까 프로펠러 단독 효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 저항하고 추력하고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프로펠러 설계를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뒤쪽에서 EEDI 관련한 얘기만 하고 이번 수업 영상은 마칠게요.